네, 오늘장 랭킹 5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오늘 이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염정 한국투자증권 FC팀장 오늘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설레네요. 제가 방송으로 뵌 적이 있어서 꼭 네. 한번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머니투데이 빨리 나오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힘내서 새로운 조합으로 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저희가 오늘도 이슈 뽑아봤거든요. 원자재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짧게 진단을 해 주신다면요. 원자재의 이런 순환매, 전반적인 강세는 올해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팀장님? 네, 지난 간밤에도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고요. 국제유가도 지금 $130를 터치를 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좀 투기적인 이런 매수세까지 또 들어오면서 심리적인 어떤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계속해서 이런 악재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기에 국제유가뿐 아니고 원자재 전반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시장에서 결국은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네. 오히려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또 약세가 나타났고, 맞아요, 쉬어가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감, 어느 정도는 좀 어떤 우려감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시장에서 좀 따라가기 힘든 이런 좀 매일같이 좀 반복된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담아야 할 것 같은데 따라가기가 네. 어려운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니켈의 강세가 눈에 띄고 네.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건 저평가 구간에 많이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사 리포트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원자재 섹터의 급등 랠리와 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그런 시선도 살짝 있거든요. 오늘 관련주의 강세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니켈 관련주 오늘 사실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기존의 관련주도 알미늄 관련주라든지 구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오늘 좀 약세로 나타나고요. 맞아요. 오히려 니켈 관련주들도 사실 장 초반에 너무 강했고요. 또 맞아요. 윗골이 공봉이 대부분 많이 떴더라고요. 지금 이제 윗골이 달면서 사실 좀 많이 좀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특히 또 니켈 관련주 외에 니켈에 대한 어떤 피해주라고 할 수 있겠죠. 2차 전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이제 니켈, 저도 오늘 니켈 가격 폭등을 보고 사실 우려됐던 것은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됐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에서 가장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네. 해서 니켈의 함량을 더 많이 할수록 고성능 전지가 나올 수 있는데, 소재가 사용이 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2차 전지 소재주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극재 소재주인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의 사실 좀 비용 부분에서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장 초반부터 약했는데 지금 좀 더 하락세를 좀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니켈의 급등 랠리가 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니켈 관련주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그 시점인가요? 아니면 좀 엮인 종목에 대해서는 관망이 최선일까요? 사실 좀 그게 어려운 어려워요. 부분인데, 네. 니켈 관련주, 직접적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같은 경우 현대 BNG 스틸이라든지 세아베 스틸, 황금 ST 같은 종목들은 단기 변동성으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네. 이게 또 알미늄 관련주처럼 추세가 지속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관망 자세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소재주는 지금까지 사실 좀 많이 흔들림이 있었어요. 양극재 기업뿐 아니고 모든 이제 소재주 단위 좀 움직임이 사실 최근에 이제 보합세 조금씩 반등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은 2차 전지 완성차 업계에 대한 우리가 좀 불안감에 대한,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공급 차질 같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둔화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양쪽 다 모두 일단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고, 그리고 접근할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더 넓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다 맞물린 것 같아요. 원자재가 오르니까 유가의 급등세와 함께 환율이 오르고, 이 점이 대형주를 많이 누르고, 그래서 시장이 힘든데, 네. 기회 요인을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팀장님? 지금 사실은 시총 상위 종목 오늘 보합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이제 우리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거세지고 있고요. 맞아요. 여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35원까지 터치를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지금 미국 증시도 급락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우리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중에 어디를 선택하냐는 거예요. 반반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이게 나누어서 돈을 네, 퍼져서 만약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지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이제 위험자산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시장을 좀 더 안전자산으로 좀 속하게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뭐 국내 증시는 지금 이런 수급이 들어오기엔 사실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이제 물론 뭐 워낙에 지금 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신 우리가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7만 원, SK하이닉스 12만 원 선이라는 어떤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담으시면 절대로 좀 위험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벽하게 수급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한동안은 좀 보합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자 모아가는 전략만이 그리고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지금은 하지 말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주 가운데 오늘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금융섹터에서 나와서 금융주도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재료 소멸된 건가요? 사실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몰렸던 섹터가 금융이었고 네. 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전 단계였었고요.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는 2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수급 면에서 봤을 때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외국인이 담다가 지금 2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여기에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로 원래는 좀 이야기가 됐었다가 최근에는 연준에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가겠다.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또 금융 시장에 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은 좀 천천히 가겠다라는 부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 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다 그에 대한 부분을 다 그런 상승분을 다 이제 좀 반납을 이제는 하고 다 있습니다. 반납을 한 상태. 그럼 금융주에 관해서도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라봐는 섹터로 팀장님 정리를 해도 될까요? 지금 스탠스는 확인이 된 상태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금융주가 다시 또 이제 가져가기에는 네. 지금은 사실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또 러시아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있나요? 국내 금융주도? 일단은 이제 금융권, 이제 우리 4대 국내 시중은행이 러시아에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 어떤 거냐면 이제 잠재된 위험이에요. 우리가 네. 한마디로 이제 빌려줬던 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약 한 6천억 원 규모의 익스포저가 있다라고 하면은 꽤 여기에 있네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디폴트 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금융주에 지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장의 이런 변동성이 좀 더 이슈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좀 안정이 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 좀 돌파구를 마련해 볼 이슈 좀 찾아보도록 하죠. 대선 앞두고 있어서 네. 정책주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뭐 시장의 반응은 좀 냉담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오후에 조금 포지션을 전해 본다면 팀장님 어느 쪽에 조금 베팅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정치 관련주, 테마주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재료 소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선 관련주 어떤 반짝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뭐 탈모에서부터 뭐 맞아요. 뭐 자전거 관련주도 그렇죠. 있었고요. 이제 예. 작은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재료 소멸로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대선 관련주에서 좀 눈여겨볼 섹터는 원전하고 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대선 관련된 이슈뿐 아니고도 사실 우리가 지금 에너지 대란에 의해서 원전주가 지금 또 오늘 장 후반에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꼭 테마, 정치 테마에 관련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 역시도 최근에 저점 이후 좀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좀 실질적인, 사실 대선 테마로 인해서 조금 가볍게 갔던 종목들은 이제는 좀 잊으셨으면 좋겠고 좀 묵직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선 관련주는 지금 사실 이제 내일 대선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지금 담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종목들에 나오는 변화에 따라 그리고 트렌드를 탈 수 있는 종목을 서서히 접근해 보는 걸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증거사 관련 리포트를 봤더니 대선 이후에 좀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패턴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거리 두기가 본격적으로 완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는 3월이 또 관리 종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소비 섹터에서 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행주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쪽, 그래도 지금 당장 담을 수 있는 쪽은 팀장님 이쪽일까요? 이제 소비주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소비 둔화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물론 대선 후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었었지만 지금은 조금은 좀 국제 정세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다. 있다라는 점에서는 무조건적인 이제 소비 진작이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소비 관련주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여행 관련주는 급락하고 있고 또 항공주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그에 대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게 지금 주가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소비 관련주 중에서도 사실 조금은 좀 선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사실은 그런데 오늘 좀 상황이 안 좋은 여행이랑 항공이요. 리오프닝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마다 가장 빠르고 강하게 그죠? 그리고 많이 담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이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강하게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좀 안정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항공주에 대한 비중을 살짝 좀 줄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주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못 뜨는데 여행주가 갈 그리고 수가 있겠습니까? 관리 종목에 대한 우려도 살짝 있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좀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사실은 최대한 좀 피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관심은 필요한 시기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소비 섹터에 대해서.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위기가 기일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주 같은 경우는 또 국제 정세와는 좀 다른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고, 사실 이렇게 조금은 좀 불안정한 시장이라든지 하락장에는 오히려 이런 소비주가 움직임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기는 합니다. 위기가 기회이긴 하지만 좀 선별적인 접근은 필수다라는 말씀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5가지 이슈를 쭉 봤고 여기에서 원픽이 진짜 궁금합니다. 어느 종목 고르셨을까요? 사실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장인데요. 맞아요. 저는 소비주 쪽에서 그럼에도 골랐습니다. 그럼에도 답은 소비에서 네. 나올 것이다. 그러면 좀 소비가 좀 넓은 영역입니다. 어느 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제 봄이 오고 꽃이 피다 보니까. 분칠해야죠. 맞습니다. 네네. 예, 화장품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 화장품 관련주가 최근에 소비주 중에서 가장 견고하게 주가 흐름이 움직였고요. 사실 좀 잘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빠지고 있지 않은 섹터인데요. 여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3월 이후에도 계속 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사실 아무리 리오프닝 관련주의 움직임이 좀 빠지더라도 우리가 여성분들 이제 봄이 오고 그러면 특히나 또 이런 얘기도 있죠. 경기가 불황일 때 화장이 진해진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이힐도 신고. 네. 그리고 빨간 립스틱. 네, 빨간 립스틱을 바른다는 네. 말은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안 하게 되던데 아무것도. 네,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네. 속설이 있지만 이제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도 될 섹터다라고 좀 생각을 그러면은 하고요. 색조가 답이고 네. 색조의 대표 주자라면은 어떤 종목 보시는 걸까요? 이미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클자로 시작하는 그 맞습니다. 종목입니다. 예, 클리오입니다. 네, 클리오 원픽입니다. 좀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주가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수급 면에서도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만약에 굳이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화장품 중에 클리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약간 좀 하락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가보다 조금 더 낮아지면 좋겠고 매수가 잡으시면 좋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 손절가 좀 짧게 드릴 건데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는 22,000원, 21,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좀 빨리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트한 손절가를 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염정 한국투자증권 FT 팀장과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